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일전에 제가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1.7%를 넘으면 기술주들은 좀 조심하라 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1.7%가 이렇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의 이제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1.7% 되는데, 또 주가가 올라갈수록 또 배당 수익률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이제 문제와 연결돼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주라는 말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성장이 완성됐다고 하면 애플처럼 그거는 성장 주식이면서 가치주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나스닥에 흔히들 얘기하는 기술주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꿈을 먹고 사는 그런 기업들이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빚이 많으니까 금리가 낮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평균 그 배당 수익률 1.75라는 것은 그 성장 주식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배당 자체를 못하니까 돈에 이제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우량 주식조차도 주가가 높아지면 회사채 시장으로 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내린 또 이 1.7% 10년물 이것 또한 기술적 반등이 이제 나타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쉽게 하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배당 수익률이 보다 금리가 더 높으니까 그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월 20일자에 그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날 미국 7년짜리 그 국채 입찰에서 시장금리보다 높은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에서 낙찰 금리가 정해지는 이유지요. 그래서 이제 이 금리는 시장금리가 이제 중요한데, 특히 이제 나스닥 관련 주식들은 그 시장금리 이제 1.7%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성장이라는 이 말 자체가 영업이익도 같이 함께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부채가 많은 기업은 영업이익이 사실상 실현이 되기 어렵죠. 그러면 사실상 성장 주식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기준금리를 마치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시장금리가 상승을 해야 두려운 것이지,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그것을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시장금리가 주식시장에 중요하다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기준금리에 기초해가지고 경제활동 안 해요. 화폐도 우리가 본원통화에 기초해가 경제활동 안 하듯이 총통화에 기초해가지고 경제활동 하듯이 금리도 기준금리에 기초해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그 경제 주체는 사실상 없어요. 은행도 시장금리 올라가면 대출금리 올리고, 기업도 시장금리 올라가면 회사채 금리 올라가고, 통화도 앞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본원통화에 기초해가지고 경제활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활동하고, 어떤 금 가지고 활동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범위 내에서 인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 또 하나는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경기가 회복되니까
BBB 채권조차도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도 위험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1.7% 이상만 올라가지 않으면 배당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돈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금리가 1.7%를 넘어서면 배당 수익률보다도 그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돈이 이동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기술주 쪽에서는 위험이 커지니까 더 많은 돈이 이동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장금리를 봐야 된다. 그냥 금리가 얼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금리 0.25% 인상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금리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중요하고, 또 기준금리는 동결하더라도 시장금리가 1.7%를 돌파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과 그 금리가 어느 것이 더 좋느냐 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7%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주가가 등락하면 배당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1.7%는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죠. 주가가 올라갈수록.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 불황 초기에 기준금리는 오히려 동결한다 하더라도 장기채 시장금리가 하락해 버립니다. 그 얘기는 돈이 주식시장에서 장기채 시장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만, 언제 하느냐만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시장금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경우 시장금리가 상승하는지, 또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시장금리가 상승하는지, 또 기준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금리가 어느 정도 높아진 상태에서는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금리가 흔히들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주식보다도 훨씬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패널들이 그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금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채권시장과 실물경제 관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관계,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관계, 이 복잡한 구조를 다 이해하는 사람만이 시장금리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외환시장을 아는 사람만이 시장금리를 알 수 있고, 환율과 주가, 환율과 금리, 또 금리와 채권시장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 어려우니까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기준금리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정작은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금리고, 시장금리도 그 배당 수익률과 같이 봐야 된다. 주식시장은. 그게 이제 제가 1.7%를 강조한 이유이거든요. 돈이 시장 간에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평균 배당 수익률이니까. 근데 이제 나스닥 기업들은 훨씬 더 나쁘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리를 이해해야지, 단순히 금리가 높다 낮다,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안 한다, 또 언제 한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시장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돈의 이동 문제도 있고, 실제 내가 이자 부담하는 거와 관련돼 있고, 그죠? 또 영업 실적하고 관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중요하고, 특히 성장 주식은 금리가 높아지는 순간에는 성장 주식이 안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들 금리가 높아지면 성장성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실제 사례를 보면 올해 3월이 이제 대표적이죠. 그때 이제 1.74%까지 올라가니까 나스닥 지수가 충격받았죠. 그리고 11월에도 1.70%를 돌파하니까 주가는 또 더 올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제목이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모자라는데, 성장 주식은 기준금리 아닌 시장금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1.7%는 더 중요하다.
물론 이제 배당 수익률이 달라지면 1.6도 중리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의 이동. 그래서 경기 불황 국면에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죠. 경기가 불황이니까. 그럴 때는 금리가 내려도 주가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어렵다 보니까 국내 금리 전문가들이 매번 기준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금리를 모르고는 또 주식시장에 제대로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 패널들 얘기를 여기저기 많이 듣고 있는데 제일 취약한 부분이 금리와 화폐예요. 그러면 성장이라는 이름 자체도 달라지거든요. 금리에 따라서. 또 배당 수익률에 따라서 성장성도 달라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배당을 옳게 못한다는 얘기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수익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참 이게 금리, 화폐, 환율 이게 다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이 어려운 영역에 사실은 이해도는 20% 정도밖에 안 돼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주식시장 전망에도 실패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한국 증시도 그렇고 이제는 그 지수 개념 ETF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한국은 사실 ETF도 사실 위험해요. 왜냐하면 한 15개 편입을 하면 종목을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은 ETF조차도 뭐 좋지 않고 또 ETF 운용자의 능력도 중요한데 운용자 역시 주가도 해박해야 되고 금리도 해박해야 되고 환율도 해박해야 되거든요. 관련 지식이. 근데 우리나라의 정권 전문가들은 주식조차도 잘 모르면서 금리도 응용해야 되고 환율도 응용하려고 해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수익률이 안 나오고 또 원자재와 채권시장 관계도 이해가 잘 안 돼가 있고 환율과의 관계도 이해가 잘 안 돼가 있고 그러다 국내 ETF는 ETF조차도 수익률이 제대로 안 나오는 미국과 또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